안녕하세요. 세월의 품격입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슬슬 걱정되는 게 은퇴 후의 삶일 텐데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대비하여 연금을 준비하고 있지요. 연금이 생활하기에 적든 넉넉하든 불안한 은퇴 생활에 꼭 없어서는 안 될 생명수와 같습니다. 어떤 이는 많은 연금으로 풍족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어 자식들에게 자신의 연금을 감추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턱없이 부족한 연금으로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물론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식에게 끝까지 연금을 숨기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자식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좋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것이 옳다는 판단은 내리기가 힘들지요. 각자 나름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3명의 자녀를 둔 김종섭 씨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종섭 씨는 올해로 68세가 되었습니다. 은퇴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지요. 젊은 시절부터 회사에 몸담아 성실히 일해왔고, 지금도 시간제 일이라도 하고 있는 덕분에 나름대로 여유 있는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인 미경 씨와는 가끔 국내 여행을 다니며 노년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들 2, 딸 1 모두 결혼하고 독립했으니 이제는 그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챙기는 정도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주말 큰아들 현우가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현우는 평소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주말이면 부모님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자주 드리며 안부를 확인하곤 합니다. 이날도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함께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현우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도 일하세요? 힘드실 텐데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혹시 부족한 게 있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갑작스러운 물음에 김종섭 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아들 현우의 걱정 어린 표정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종섭 씨는 자신이 아직도 일을 하고 있고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자녀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자녀들이 자신의 경제 상황을 알게 되어 불필요한 걱정을 하거나 혹은 자녀들이 스스로의 힘이 아닌 아버지 재산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우야, 나는 아직도 일이 즐겁다. 일을 해야 살아있는 것 같다. 뒷방 늙은이로 쓸모없는 인생을 살긴 싫다. 내가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은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현우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제 자식들 용돈으로 편하게 사셨으면 하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에 더 강하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대처할 수 있잖아요. 무언가 돈이 부족하셔서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버지께서 연금이 부족하시다면 저희가 더 준비를 해드릴게요. 종섭 씨는 아들의 말에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는 현우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자신의 결정을 바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생활을 잘 꾸려나가길 바라는 마음과 자신의 재정 상황이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특히 현우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큰 사람이라 부모의 재정 문제로 큰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아버지의 상황은 네가 걱정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그리고 네가 내 연금이 얼마인지 알게 되면 오히려 네가 신경 쓰이거나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나는 네가 그런 고민 없이 너의 가족을 돌보고 너의 삶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현우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연금으로 큰 돈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에게 얹혀 사는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아내와 자식까지 데리고 본가로 들어가 나태한 삶을 살며 매일같이 부모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친구를 생각하니 아버지가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이해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우는 순수하게 아버지의 삶의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힘들게 일하시며 검소하게 사셨던 부모님의 삶을 알고 있었기에 현우는 그동안 자신이 부모님의 노후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하는 자책도 되었습니다. 아버지, 물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희도 부모님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고 있어야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종섭 씨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나는 네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부모에게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걸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해내리라 믿는다. 그리고 나는 그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면 그때는 너희에게 말할 거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연금이 얼마인지 아는 게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준비는 아니라고 생각해. 현우는 아버지의 단호한 말을 들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지요.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결정과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아내인 지수와 대화를 나누며 아버지와의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수는 현우의 걱정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문제가 없으신 걸 거예요. 어머니도 계시고 두 분이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현우는 지수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너무 앞서 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하지만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부모님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내가 더 잘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 워낙 자식들한테 의지 안 하시는 분들이라서 내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수는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건 아버님과 어머님께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찾아뵈는 거예요. 그분들이 필요하신 건 경제적 지원보다는 자식들의 관심과 사랑일지도 몰라요. 현우는 아내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정서적인 지지와 관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고 대신 더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뵙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김종섭 씨에게 막내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승준이 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수진이가 부모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주 연락을 드리는 편이었지요. 수진은 전화로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큰오빠 현우와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며칠 전에 허리를 다치셨다면서요? 이제 일 그만하면 안 돼요? 혹시 연금 받으시는 거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제가 요즘 급여가 인상돼 좀 여유가 있는데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종섭 씨는 딸의 말을 듣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현우와의 대화가 떠오르며 자녀들이 모두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고맙구나. 아빠 그냥 허리 삐끗한 거니 너무 걱정 마라. 이제 괜찮아. 우리 막내가 사회생활 적응도 힘들 텐데 부모 생각을 해주니 정말 고마워. 하지만 아빠는 괜찮다. 지금 받는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하고 있다.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단다.
우리 딸내미 앞으로 힘든 일 언제든지 생길 수 있으니 그때를 대비해 너를 위해 저축하는 게 더 좋겠구나. 수지는 아버지의 대답에 안심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뭔가 걸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항상 부모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챙기셨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식들에게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꼭 말씀하셔야 해요. 혼자서 다 감당하시려 하지 말고 저희도 가족이니까 함께 해결해야죠. 종섭 씨는 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다, 수진아. 만약 내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반드시 너희에게 말할 거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단다. 네가 네 삶을 잘 살아가는 게 아빠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야. 수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굳이 지금도 일을 하시며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고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미국에 살고 있는 둘째 아들 승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승준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부모님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는 못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승준이도 역시 다른 형제들처럼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연금이나 이런 거 부족하진 않으세요?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는데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종섭 씨는 승준의 말을 들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대화를 나누게 될 거라는 걸 예상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이유로 연금에 대해 자녀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승준아, 네 마음은 정말 고맙다. 하지만 아빠는 지금 충분히 잘 지내고 있다. 네가 돈 걱정하지 말고 네 생활에 집중했으면 좋겠구나. 승준은 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면 저희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희도 이제 성인이니까 부모님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종섭 씨는 승준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모두 성숙하게 자랐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지만 여전히 자신의 결정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승준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기쁘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연금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부담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란다. 나는 너희가 부모의 연금이 궁금하면 부모가 모아둔 재산도 궁금해질 거란 생각이 든다. 만약 부모 재산이 생각보다 많다 여겨지면 행여 부모에게 기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니? 나는 너희들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길 바라며 각자 잘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부모가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너희도 마음 편히 지내길 바란다. 승준은 아버지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말씀 존중할게요. 하지만 정말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가 돕고 싶으니까요. 종섭 씨는 승준의 말에 감사하며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한번 자신의 결정을 되새겼습니다. 자녀들에게 연금액을 알리지 않는 것은 단순히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각자의 힘으로 삶을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김종섭 씨는 자녀들에게 연금액을 알리지 않기로 한 결정을 굳게 지켜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식에게 용돈 받으며 사는 인생이 존중받는 삶이라 여기고 누가 뭐라 해도 돈이 최고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만큼 자신도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과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강합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아버지의 생각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 대한 경제적 지원보다도 더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묻는 것이
부모님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김종섭 씨와 그의 자녀들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더욱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연금액에 대한 비밀은 그들 사이에서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가족으로서의 사랑과 지지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훈훈하고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며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 그리고 가족 간의 믿음과 책임감 같은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선택한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슬슬 걱정되는 게 은퇴 후의 삶일 텐데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대비하여 연금을 준비하고 있지요. 연금이 생활하기에 적든 넉넉하든 불안한 은퇴 생활에 꼭 없어서는 안 될 생명수와 같습니다. 어떤 이는 많은 연금으로 풍족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어 자식들에게 자신의 연금을 감추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턱없이 부족한 연금으로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물론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식에게 끝까지 연금을 숨기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자식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좋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것이 옳다는 판단은 내리기가 힘들지요. 각자 나름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3명의 자녀를 둔 김종섭 씨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종섭 씨는 올해로 68세가 되었습니다. 은퇴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은퇴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지요. 젊은 시절부터 회사에 몸담아 성실히 일해왔고, 지금도 시간제 일이라도 하고 있는 덕분에 나름대로 여유 있는 노후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인 미경 씨와는 가끔 국내 여행을 다니며 노년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들 2, 딸 1 모두 결혼하고 독립했으니 이제는 그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챙기는 정도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주말 큰아들 현우가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현우는 평소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주말이면 부모님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자주 드리며 안부를 확인하곤 합니다. 이날도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함께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현우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도 일하세요? 힘드실 텐데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혹시 부족한 게 있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갑작스러운 물음에 김종섭 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아들 현우의 걱정 어린 표정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종섭 씨는 자신이 아직도 일을 하고 있고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자녀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자녀들이 자신의 경제 상황을 알게 되어 불필요한 걱정을 하거나 혹은 자녀들이 스스로의 힘이 아닌 아버지 재산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우야, 나는 아직도 일이 즐겁다. 일을 해야 살아있는 것 같다. 뒷방 늙은이로 쓸모없는 인생을 살긴 싫다. 내가 연금을 얼마나 받는지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은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현우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제 자식들 용돈으로 편하게 사셨으면 하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에 더 강하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알고 있어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대처할 수 있잖아요. 무언가 돈이 부족하셔서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버지께서 연금이 부족하시다면 저희가 더 준비를 해드릴게요. 종섭 씨는 아들의 말에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는 현우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자신의 결정을 바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자기 생활을 잘 꾸려나가길 바라는 마음과 자신의 재정 상황이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특히 현우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큰 사람이라 부모의 재정 문제로 큰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아버지의 상황은 네가 걱정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그리고 네가 내 연금이 얼마인지 알게 되면 오히려 네가 신경 쓰이거나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나는 네가 그런 고민 없이 너의 가족을 돌보고 너의 삶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현우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연금으로 큰 돈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에게 얹혀 사는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아내와 자식까지 데리고 본가로 들어가 나태한 삶을 살며 매일같이 부모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친구를 생각하니 아버지가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이해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우는 순수하게 아버지의 삶의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힘들게 일하시며 검소하게 사셨던 부모님의 삶을 알고 있었기에 현우는 그동안 자신이 부모님의 노후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하는 자책도 되었습니다. 아버지, 물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희도 부모님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고 있어야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종섭 씨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나는 네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부모에게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걸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해내리라 믿는다. 그리고 나는 그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면 그때는 너희에게 말할 거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연금이 얼마인지 아는 게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준비는 아니라고 생각해. 현우는 아버지의 단호한 말을 들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지요.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결정과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아내인 지수와 대화를 나누며 아버지와의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수는 현우의 걱정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문제가 없으신 걸 거예요. 어머니도 계시고 두 분이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현우는 지수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너무 앞서 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하지만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부모님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내가 더 잘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 워낙 자식들한테 의지 안 하시는 분들이라서 내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수는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건 아버님과 어머님께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찾아뵈는 거예요. 그분들이 필요하신 건 경제적 지원보다는 자식들의 관심과 사랑일지도 몰라요. 현우는 아내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정서적인 지지와 관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고 대신 더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뵙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김종섭 씨에게 막내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승준이 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수진이가 부모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주 연락을 드리는 편이었지요. 수진은 전화로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큰오빠 현우와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며칠 전에 허리를 다치셨다면서요? 이제 일 그만하면 안 돼요? 혹시 연금 받으시는 거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제가 요즘 급여가 인상돼 좀 여유가 있는데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종섭 씨는 딸의 말을 듣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현우와의 대화가 떠오르며 자녀들이 모두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결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고맙구나. 아빠 그냥 허리 삐끗한 거니 너무 걱정 마라. 이제 괜찮아. 우리 막내가 사회생활 적응도 힘들 텐데 부모 생각을 해주니 정말 고마워. 하지만 아빠는 괜찮다. 지금 받는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하고 있다.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단다. 우리 딸내미 앞으로 힘든 일 언제든지 생길 수 있으니 그때를 대비해 너를 위해 저축하는 게 더 좋겠구나. 수지는 아버지의 대답에 안심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뭔가 걸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항상 부모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챙기셨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식들에게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꼭 말씀하셔야 해요. 혼자서 다 감당하시려 하지 말고 저희도 가족이니까 함께 해결해야죠. 종섭 씨는 딸의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다, 수진아. 만약 내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반드시 너희에게 말할 거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단다. 네가 네 삶을 잘 살아가는 게 아빠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야. 수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굳이 지금도 일을 하시며 연금에 대해 말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고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미국에 살고 있는 둘째 아들 승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승준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부모님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는 못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승준이도 역시 다른 형제들처럼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연금이나 이런 거 부족하진 않으세요?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는데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게요. 종섭 씨는 승준의 말을 들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대화를 나누게 될 거라는 걸 예상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이유로 연금에 대해 자녀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승준아, 네 마음은 정말 고맙다. 하지만 아빠는 지금 충분히 잘 지내고 있다. 네가 돈 걱정하지 말고 네 생활에 집중했으면 좋겠구나. 승준은 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면 저희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희도 이제 성인이니까 부모님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종섭 씨는 승준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모두 성숙하게 자랐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지만 여전히 자신의 결정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승준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기쁘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연금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부담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란다. 나는 너희가 부모의 연금이 궁금하면 부모가 모아둔 재산도 궁금해질 거란 생각이 든다. 만약 부모 재산이 생각보다 많다 여겨지면 행여 부모에게 기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니? 나는 너희들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길 바라며 각자 잘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부모가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알고 너희도 마음 편히 지내길 바란다. 승준은 아버지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말씀 존중할게요. 하지만 정말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가 돕고 싶으니까요. 종섭 씨는 승준의 말에 감사하며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한번 자신의 결정을 되새겼습니다. 자녀들에게 연금액을 알리지 않는 것은 단순히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각자의 힘으로 삶을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김종섭 씨는 자녀들에게 연금액을 알리지 않기로 한 결정을 굳게 지켜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식에게 용돈 받으며 사는 인생이 존중받는 삶이라 여기고 누가 뭐라 해도 돈이 최고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만큼 자신도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과 자신의 사생활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도 강합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아버지의 생각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에 대한 경제적 지원보다도 더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묻는 것이 부모님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김종섭 씨와 그의 자녀들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더욱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연금액에 대한 비밀은 그들 사이에서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가족으로서의 사랑과 지지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훈훈하고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며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 그리고 가족 간의 믿음과 책임감 같은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선택한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세월의 품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